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반기 배당주로 다루었던 4대 금융지주 종목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은행주 다시 한번 주목해도 될까라고 정했습니다. 은행주들이 최근에 하락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락을 했고 반등의 기회는 있는지 저의 생각을 공유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경제 초보자 관점에서 좀 알기 쉽고 단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차트는 은행업종 종합 차트인데요. 이번 주 약간 반등을 하긴 했지만 약 한 달간 꾸준히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신나게 내렸는데요. 실적은 역대 최고랍니다. 금융지주의 실적이 전년에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 전년 실적보다도 올해는 20에서 30%는 더 나온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왜 주가가 그렇게 하락을 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금리 인상과 중간 배당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금리 인상입니다. 사실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금리 인상은 악재인데요.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시장에 풀린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목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을 하시면 지금 은행 예금이 평균 1%입니다. 그래서 은행 예금으로 묶여 있어야 되는 돈들이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전부 나오게 된 것인데요. 은행 예금 금리를 높여줄 테니 돈을 다시 은행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의 유동 자금이 은행 예금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주식 시장은 악재라고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호재로 생각하는 종목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은행과 보험입니다. 특히 은행은 금리가 올라가면 주 수입원인 순이자 마진이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순이자 마진이라는 것은 예금으로 줘야 되는 이자와 대출로 받아야 되는 이자의 차이를 순이자라고 합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려면 기준금리가 0.5%일 때 예금이자는 1%, 대출이자는 2.5%여서 1.5%의 순이자 차이가 났다면 기준금리가 1%로 올라가면 예금이자는 0.5% 정도 더 올려주어 1.5%가 되지만 대출이자는 더 크게 올려서 약 3.3%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럼 예대 마진이 1.8%가 되게 되죠. 같은 비율로 금리를 올리게 되므로 금리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은 현재 지나치게 낮은 이 금리가 언제쯤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지만 여전히 이번 달에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하였는데요. 그러나 이번 달에 중요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이번 달 금리를 동결했지만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다음 달부터는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일종의 밑밥을 깐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너무 크지만 않으면 8월에는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시그널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은 하반기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두 번 인상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8월에 25bp, 11월에 25bp 정도로 약 50bp를 인상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50bp는 금리 0.5%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주열 총재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단기 국채 금리는 급등했습니다. 이미 시장은 8월에는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채권 금리가 선반영된 것입니다. 자, 그럼 또 하나의 이슈 중간 배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전부 주주들에게 중간 배당도 할 것이고 자사주도 매입을 하면서 주주 환원을 강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주들을 달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은행주들은 실적은 좋지만 일종의 사양산업 취급을 받으면서 주가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게 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의 은행주 투자는 배당금이 아니라면 큰 메리트가 없게 된 셈인데요. 물론 약 5%대의 기말 배당을 하고 있지만 한국 주요 종목들이 대부분 기말 배당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5% 배당을 하는 것만으로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배당을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하려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 미국의 주요 은행들은 분기 배당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4대 금융지주 실적이 모두 좋아졌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는 분기에만 1조 원씩 벌어서 상반기 순이익이 2조 원을 돌파했고요. 우리금융지주는
전년 상반기 대비 약 2배의 이익이 개선되는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배당을 위한 자금은 충분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4대 금융지주들이 모두 중간 배당을 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정부 공고로 배당 성향을 20%로 낮추면서 주주들의 속상함을 중간 배당으로 풀어줘야 된다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4대 금융지주의 배당을 예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중간 배당금은 이베스트 증권이 추정한 예상금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배당금 규모는 네이버 증권의 자료를 참고하도록 할 텐데요. 네이버 증권을 보시면 여러 가지 실적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FN 가이드라는 업체가 여러 증권사의 리포트들을 참고해서 정보를 네이버에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FN 가이드는 참고로 작년 말에 상장한 종목인데요. 여하튼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 보시면 유용한 자료가 많습니다. 투자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중간 배당을 지속해왔던 하나금융지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다른 반기 배당주처럼 6월 30일 기준으로 주주 명부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중간 배당금은 8월에 지급된다고 예상이 되는데요. 화면은 하나금융지주의 일봉 차트입니다. 거의 7월 내내 주가가 하락하다가 이번 주 약간의 반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43,800원이고요. 금년 예상 배당금으로는 약 2,65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를 지금 투자하시면 기말 배당금만 노릴 수 있습니다. 이베스트 증권의 예상대로 중간 배당금을 800원 지급한다면 기말 배당금으로는 1,850원이 예상됩니다. 배당 수익률로는 4.2%인데요. 제가 배당주 소개드리는 종목들 기준으로 기말 배당금 수익률이 4% 이상 되는 종목들을 선별하고 있죠. 하나금융지주는 그 조건에 부합하므로 지금 투자하셔도 괜찮을 종목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미 중간 배당금 지급에 기회가 날아갔으므로 매수 후 순위로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금융지주인데요. 올해 상반기 실적이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금융지주도 주주명부 폐쇄를 공시하였습니다. 다만 하나금융지주와는 다르게 7월 말 기준으로 폐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금융지주는 7월 28일까지 보유하시면 중간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일까요? 앞서 보신 하나금융지주보다 주가 하락이 덜했는데요. 그래서 현재 주가는 11,350원이고요. 올해 배당금으로 720원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베스트 증권은 우리금융지주 중간 배당금을 220원으로 예상했는데요. 그럼 현재 주가 기준의 수익률은 1.9%, 그리고 기말 배당까지 받는다면 수익률은 6.3%가 되겠습니다. 상당한 고배당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금융지주는 아직 주주 명부를 폐쇄하는 것을 공시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아마도 다음 주에 상반기 실적 발표하면서 중간 배당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가 중간 배당을 공식화했으므로 이 두 금융지주도 배당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중간 배당을 발표한다면 8월 말 기준으로 주주 명부를 폐쇄하고 아마 10월에는 중간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예상해 봅니다. KB증권의 현재 주가는 52,500원인데요. 4대 금융지주 종목 중 최근 가장 하락폭이 컸습니다. 고점에서 약 12%가 빠졌는데요. 여하튼 올해 배당 총액은 2,7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베스트 증권의 예상 중간 배당금 820원을 받는다면 수익률은 1.6%, 그리고 기말 배당금까지 받는다면 수익률은 5.1%가 됩니다. 배당 수익률 규모로는 앞서 소개드린 우리금융지주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KB금융이 4대 금융지주 중 실적이 으뜸이므로 대장주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분들은 잘 고려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도 7월 한 달간 주가가 하락해서 현재 주가는 38,750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 배당금은 2,010원인데요. 그래서 중간 배당금 590원을 받는다면 수익률은 1.5%, 그리고 올해 배당금 2,010원을 다 받는다면 수익률은 5.2%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KB금융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지방은행인 JB금융지주를 고배당주로 소개를 드렸죠. 지금 지방은행들도 실적이 대단한데요. 그래서 지방은행들의 중간 배당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기말 배당금은 전년 대비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된다고 봅니다. 다들 고 배당주로서 주목을 받을 것이고요. 또 하나, 카카오뱅크가 8월 초에 상장합니다. 이 카카오뱅크가 시장에 등장하면 기존 4대 금융지주 종목들이 저평가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약 18조 원인데요. 4대 금융지주 중 막내인 우리금융지주가 1분기에만 7천억 원을 벌었는데 카카오뱅크가 500억 원도 못 벌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금융보다 시가총액이 2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등장하면 다른 금융지주들이 실적에 비해 너무 저평가가 된 것 아니냐라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생길 확률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중간 배당은 코로나19로 확진자 수가 지금보다 급증한다면 정부에서 은행들에게 중간 배당을 하지 말라고 다시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돈을 보관하라고 지시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언론 기사들을 저의 생각과 버무려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예상이 듬뿍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하시고 심사숙고하시어 투자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더 덥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파이팅 하시면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세요. 저는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여름이 왔어요. 더위 조심하세요.